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지 신살의 지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지살은 12지 신살에서 이 지살은 12운성 포태법의 장생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을 지나서 이제 태아가 막 태어난 것과 같은 그것을 지살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겁살, 그 다음에 이 천살, 하늘의 살성에 해당이 되는 천살, 땅의 살성에 해당이 되는 지살. 그래서 이 지살은 12운성의 장생과 같은데 간목은 해수이고 을목은 오화이며, 즉 다시 얘기해서 장생과 같은 이 상태가 해수에서 간목이 장생이고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이며 병화는 임목에서 장생이고 정화는 유금이 장생지이다. 무기토일간은 화기와 같이 통변하게 되는데 진술충미는 사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목기가 인묘 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토를 거쳐서 이 화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진술충미는 이것을 사계라고 그러는데 동서남북의 중간 방위에 해당이 되면서 목기와 화기를 통관하고 화기와 금기를 통관하고 금기와 수기를 통관하며 또한 수기에서 목기를 통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위로 본다면 이 축토는 북쪽 방위에서 동쪽 방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방이다 그래요. 그것이 축토의 위치이다. 또한 축토의 방위이다. 그 다음 지인토는 동방에서 남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동남방이다 그래요. 그 위치가. 그 다음 미토는 남쪽에서 서방으로 나가는 중간 교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금 교차로에 해당이 되면서 이 부분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술토는 서방에서 북방으로 나가는 북서의 교차로이다. 그래서 술토는 북서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임목은 동쪽에서 북쪽 방이 북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묘목은 정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진토는 동쪽에서 남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동남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방위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기토일간이 참 애매한 입장이라 그래요. 이 애매하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화에 거쳐서 또는 무토, 그러니까 병화에 해당되는 이 운성을 무토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정화에 해당이 되는 운성을 기토가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예를 들어서 이 정화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정화의 장생은 유금이다 그래요. 근데 기토의 장생도 유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기토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화의 미토는 세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기토에서 미토는 로공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찌 되었건 진술 충미는 사계에 해당하고, 무토는 진술과 같고 기토는 충미와 같은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진술은 무토의 록 근처이다. 그리고 이 기토는 충미에 자기의 록 근처가 된다.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기토는 자기의 힘의 세기 강약, 운성 이 부분을 무토는 진술이고 기토는 충미다. 먼저 이 부분부터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점점 더 밝혀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술중미 방위는 진토는 사계의 방인 동남방, 아까도 얘기를 했죠. 동쪽에서 남쪽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동쪽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동자가 먼저 들어오고 남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동남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미토는 또한 화금 교차로 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서방, 술토는 서북방, 축토는 북동방, 화기와 같이 통변하는 무기토 지살은 무토는 병화와 같은 인목이 지살이고 기토는 정화와 같은 유금이 지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가령 이 병화의 인목은 장생지가 맞는데 무토에서 인목이 또한 장생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요. 무토는 바로 오화나 또는 사화에 자기의 힘을 주는 인수성분이다. 그래서 십신론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또한 밝혀질 것이며 이 부분은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 경금은 사화가 지살이고 신금은 자수가 지살이며 임수는 신금이 지살이고 계수는 묘목이 지살이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신금은 자수가 지살이다. 그러면은 나의 식상인데 내 식상이 나를 낳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이 나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신금은 자수가 지살이다. 그러면 지살은 장생지인데 이 장생지에서 이 신금을 낳았다. 그러면 식상이 신금을 낳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 자식이 나를 낳았다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변통,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낳았다, 생했다 하는 이 부분이 아닌 십신론과 육신론을 다시 대입을 갖다 여기서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음천가는 나의 식상이 장생지가 되는 이러한 성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통변하는 그 부분이 또한 틀리다 그래요. 이걸 통변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모든 양천가는 상관이 없다. 무토를 빼놓고. 그러나 이 다른 음천가는 이 을목이 나의 식상인 오화에서 장생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그것이 이 신살론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살은 포태법의 생지와 같고 간목은 해수가 장생지이며 을목은 오화가 장생지, 병화는 인목이 장생지. 아까도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이 표를 갖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가령 이 신금이 자수가 식신인데 신금 그 자수가 식신은 나의 아랫사람이며 나의 자식이 해당이 된다. 여자의 경우. 그런데 그 내 자식이 이 신금을 낳을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지살은 일찍 고향을 떠난다는 뜻이 있어서 타향으로 유학을 가거나 움직임, 변동, 객사, 교통액 등을 상징한다. 양일간은 삼합오행의 첫 글자인 인신사해가 지살에 해당하며 상충방인 역마와 충돌하는 것이니 이사, 이민, 출장, 유학 등 타양객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역마살은 스스로 결정하여 움직인다는 능동적과 또한 수동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역마살은 여기에서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역마살은 스스로 결정하여 움직인다는 능동적 성분에 해당하고 지살은 타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수동적인 변화를 뜻한다. 그러므로 역마살에서 사고가 난다면 내가 일으키는 사고이고 지살의 사고가 난다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서 외워두시라 그래요. 능동적과 수동적, 역마살은 능동적이요 지살은 수동적인 성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입하는 그러한 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입을 하게 된다 그래요, 사주에서. 왜 그러냐면 능동적과 수동적 이 성분에 해당이 되고 능동적과 수동적 이 부분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고 도화 성분이나 육해살 성분이나 다른 모든 성분에 그 역시 대입을 하게 된다. 즉 사주는 글자는 한 글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역마살이 있고 거기에서 또한 도화살이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역마도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역마도화는 능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마살은 나이 먹어서 40대가 넘어서 발생이 되는 색정살에 해당이 된다. 내가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직장을 갖고 싶다 하는 이러한 또는 이성이 그립다. 자식도 컸다. 남편도 이제는 개 닭보듯 한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바람을 피우고 움직이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역마살 옆에 도화살이 있는 것이 아닌 지살 옆에 도화살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 수동적이다. 그러면은 수동적과 능동적 이 부분 성분에 대해서 이것은 같은 도화살이라도 수동적 도화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다 그래요. 완벽하게 틀리다. 그러면은 수동적 도화살이면은 이 부분은 일찍 바람이 난다. 학령기 때 바람이 난다. 학령기 공부를 망칠 수가 있다. 특히 대운에서 관성운이거나 아니면은 재성운에 해당이 되어서 항마제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운이라면 공부를 망쳐버리게 된다 그래요. 이성을 그리워하는 성숙하다. 빨리 성숙한 기운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애들 벌써 월경 그 부분이 예전에는 14세가 넘어서 월경들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대 이전에도 월경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죠. 성조숙증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조숙이다. 이 사람은 늦게 철들어간다. 이 사람은 늦게 바람핀다. 이 사람은 일찍 바람핀다. 이 사람은 강제적인 바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람을 상대를 구별해서 바람을 핀다. 하는 모든 그것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같은 바람을 피워도 남자가 나를 꼬여서 바람을 피는 것과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피는 것과는 완연하게 틀리죠. 그러므로 유학을 가거나 타향으로 가는 역마살은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고 지살은 외부 간섭에 의한 움직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역마살에 능동적 성분과 지살의 수동적 성분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움직임, 변화, 변동을 상징하는 역마지살이므로 육친에 적용하여 지살과 희신을 구별하여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지살은 일간에 생지에 해당하며 아기가 갓 태어나서 거짓말을 하듯이 분주한 움직임을 뜻하므로 활동적인 움직임, 변화,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또는 계획에 해당한다.
앞으로 이 12지 신살과 12지 포태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니까 미지소 애쓰시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는 것을 따라오게 되면 확실한 개념이 잡히며 무기토 일간의 관계, 왜 음생양사, 양생음사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되는 그 부분이 또한 십신성분을 알아야만이 여기에서 통변하는 대입하는 그것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술사, 학문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성, 술사는 적당히 배워도 되겠지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가 좋아야만이 이 명리학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명리학 공부를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리학은 순수한 깨달음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 음적인 깨달음, 조상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이러한 모든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명리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없다면 상대방 사람의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말을 맞춰주면서, 즉 장단 맞추면서 그냥 돈이나 뜯어내는 사입이 술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명리의 길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00명이 명리학 공부를 하면 남는 사람, 진짜 공부의 길 속에서 남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다 그래요. 한두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자가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보는 것은 사주 볼 줄 안다고 해서 명리학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주 볼 줄 아는 것은 술사, 밥벌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명리학을 하는 사람은 학자, 학문성. 그래서 이 부분은 깨달음이 없이는 그냥 말장난하는 무엇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살은 수동적이라 하였으니 유학을 간다면 부모나 친척의 권유로 움직이게 되며 출장이나 정근을 간다 해도 윗사람의 권유를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지살이 인수운으로 희신이라면 공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유학을 가거나 출장, 정근,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음천간과 양천간이 대입하는 방법이 각기, 이 지살이라도 지살이 나의 식상이었는가 아니면 인수성분이었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그래요. 통변 내용.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보면 어렵죠, 이 부분이. 그래서 사주 명식에서 지살이 동하는 사주, 즉 충동된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는 충동, 움직인다, 충할충, 움직인다. 또 이 동자, 그래서 충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충동이라고 하는데, 충동이 된 경우, 왜냐하면 이것은 충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머물게 되는 이거, 즉 다시 얘기해서 필자와 같은 이러한 경우에서는 해수가 3개이기 때문에 출렁이고 계속해서 충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발거리며 돌아다니는 그러한 물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한 달에 딱 2번 시장 갈 때만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다. 다만 아침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운동하는 것 외에는 움직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서는 어디에서 이러한 저기가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천간에서 또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
사주명식에서 치살이 동하는 사주, 즉 충동이 된 경우에는 대체로 변화로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안정 찾기가 어려우며 2, 3이 직업 변동, 재물 변동이 심하다. 양일간의 지살은 인신사에 있고 음일간의 지살은 좌호묘유에 있다. 자, 여기에서 또한 인신사에는 움직이는 살 그것에 해당이 되는데 좌우묘유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가게를 갖고 오는 손님 맞이하는 거. 그것이 좌우묘유의 특성이죠. 근데 인신사에는 또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하에 병화가 양인이 되는데 말탄 장수를 상징하게 된다. 그런데 오하는 아까 얘기를 했죠. 내 가게를 갖고 오는 손님 기다린다. 그런데 말을 타고 움직이는 상으로 변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나타났을까? 바로 병화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래요. 그것이. 이 오화의 물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물상, 즉 적군 장수가 된다고 해도 천막 안에서 뭔가 지지를 감시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면서 머물러 있는 상이다. 근데 병화가 있으면 말을 타고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역마살이 또한 여기서 변해버리거든요. 이게. 자수도 역마살이요, 오화도 역마살이요. 묘목은 역마살고는 좀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죠. 묘목과 그 유금도화는. 왜 그러냐면 유금은 추국을 상징하면서 꽃펴 있는 내 가게를 갖고 있는 물상이요. 이 묘목은 또한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러한 성분이다. 그런데 자수는 물이기 때문에 수기이다.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역마 성분이 들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오화는 말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성분이 이렇게 있지만 이 부분에서 변화해 나가는 기운, 이 부분을 판단하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천간이 어떠한 천간이었는가.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자수는 쥐인데 쥐는 잠시도 멈춤이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정보통에 해당이 된다. 오화도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같은 좌오묘유지만 이 묘목과 유금은 정보통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정보는 내가 한 정보를, 적군의 정보를 얻어오는 그것에 의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그 신살론에서 태극귀인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태극귀인 이 부분에서 좌오묘유의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태국 귀인이 내 사주에 있었을 때 어떠한 상태의 움직임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주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움이 따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분석하기가 또한 어렵다 그래요. 그러므로 양일간의 지살은 전진력에 해당이 되고 음일간의 지살은 안정을 찾으려는 성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 묘목과 유금과 자오는 틀리다. 그러면 인신사회 역시도 틀리다 그래요. 이 부분이. 무조건 인신사회가 움직인다? 아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자, 그러므로 같은 지살일지라도 양일관과 음일관을 달리 통변해야 하는데 양일관의 지살은 역마살과 같이 인간사에 관련된 움직이는 일에 해당이 되고 교통수단이므로 임목은 버스, 신금은 기차, 사화는 비행기, 해수는 배가 된다. 그리고 교통 조건이 되므로 강, 바다, 철로, 항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신살과 12포태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면은 명리를 거의 졸업하는 수준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살론 공부가 완전히 끝나면 명리를 졸업해도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이 필자가 오랜 그 꿈이 약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러한 꿈을 꿨던 그것이 진짜 진실한 명리인 학교, 이 부분을 설립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그래서 필자의 자료, 지금 현재 청간론 비결, 중구편, 고구편, 신살론, 그 다음에 십신론, 육친론, 인연법론, 이러한 부분들을 약 20여 년 전부터 모두 다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 이 신살로는 카페에다가 대략적인 그 부분은 올려놨지만 다시 완전한 이 수정을 해서 교정을 해서 완성편으로 이렇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구편, 또 고구편, 청간론,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명리학교가 설립이 되면 그때 교재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육친론과 이념법론 그리고 십신론, 이 부분 세 가지는 지금 현재 완벽한 교정을 해서 완성을 아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아마 필자가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수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금년 내년이면 거의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길면 금년, 내년, 내후년, 이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3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아마 교정들을 이년법론까지, 육친론까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루에 컴퓨터 작업을 필자의 경우 평균 15시간 정도를 한다 그래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래서 그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이 작은 글씨들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 시력이 노안까지 겹쳐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안 쓰고는 이 글을 못 본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돋보기를 써도 이 글자가 안개 낀 듯하고 어리어릿하고 해가지고 과연 이 글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갈까 싶다 그래요. 일반적인 무슨 영화를 보거나 일반적인 화면을 보거나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대체적인 이것이지만, 이 글 작업 이것은 글씨 한자 한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력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요. 그래서 필자와 같은 강철 체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더라. 시력도 떨어지고 육체의 기운도 점점 떨어지고, 아직 그러할 나이는 아닌데, 하여간 인신사회는 도루를 상징하며 인간사의 활동에 관계한다. 재성이 지살이면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직업을 가지거나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남녀사주의 재관이 지살이면 인신사회를 활용하여 그곳 방위에 합당한 곳에서 여자를 만나거나 돈을 번다. 가령 해수가 지살이면 유원지, 호수, 강, 바다 등에서 여자나 남자를 만나기가 쉽고 수기에 관련된 직업을 갖기가 쉽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신작용이 되어야만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이 시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왕성한 귀신이라면 왕성한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시신이 굉장히 쇠약한데도 그 시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떠한 글자가 꼭 있어야 하는 글자인데 공망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글자를 따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글자를 따라가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학문을 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종류는 각기 다르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유독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래요. 근데 학문하는 사람은 누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또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또한 이것이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 역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항상 답답함이 따르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 지살이 형충이 되면 노상사고나 교통사고를 잘 당하고 횡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살 세년에는 바쁘게 움직일 일이 생기므로 변화를 경계해야 하는데, 년지살이 귀신이면 고향을 떠나기 쉽고, 또한 객지에서 객사하신 조상이 있을 수가 있으며, 월지살이 귀신이면 조상의 유업을 상속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자수성가하고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객사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일지 기살이 기신이면 동서남북 이동변화가 심하고 부부 이별이나 아니면 처첩을 둘 팔자이며 실속 없이 분주하고 대체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실증을 잘 느끼는 편에 해당하며 일찍 타향으로 떠나게 되며 사업 변동, 여행, 해외 여행, 출장 등이 잦다.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지살에 해당하면 도와준다거나 도움받을 생각은 말아야 한다. 특히 귀신일 경우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시지, 지살이 귀신이면 자식이 타양객지하고 돌아오지 않으며 임종시에도 임종을 지켜줄 자식이 없거나 한많은 삶을 살거나 자식 신상 이변수가 있게 되며, 또는 부모 가슴에 무덤을 쓸 수도 있다. 명식 내의 지살이 시신이고 생지나 로강지에 일간이 동주한다면 무역업이나 외교관으로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살 방향에서 나를 돕는 자가 오기 때문에 지살 방향에 현관문이 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귀신이라면 지살 방향으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살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인목이 지살에 해당이 되고 인목이 시신이라면 이사를 해도 인목방에 해당이 되는 쪽으로 집이 방향이 동쪽이거나 남쪽이거나 내지는 이쪽이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좋은데, 인목이 희신이라면 집에 들어오는 대문은 동북방이 좋겠죠. 인목이 희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방향을 거역하고, 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역하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발복이 점점 줄어들겠죠. 작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살 방향이 현관문이 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귀신이라면 지살 방향으로 이사해서는 안 된다. 재성이 지살이면 돌아다니며 돈 버는 일을 하거나 운수업을 하기가 쉽고, 처성이 지살 재성으로 일간 외의 타천간과 암합이 되었다면 사통도주하는 처가 될 수 있으며, 남명이 재성 지살이면 돌아다니다가 여자를 만나고, 귀신이라면 꽃뱀을 만나며 손재하고 재난 풍파한다. 꼭 안 좋은 여자만 만나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여자들을 많이 만난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고, 엊그제 뉴스에 뭐 서울 종로구 무슨 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원에 바카스 아줌마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바카스 아줌마가 나이가 80된 할머니 바카스 아줌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할머니하고 딴 그 뭐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여관방에 들어간 것을 경찰이 붙잡았는데, 그러한 꽃뱀을 만나기도 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망신살을, 나이 먹어서 망신살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명에서는 관성이 지살이고 일간의 타천관과 암합이 되었다면 남편이 작접하거나 첩을 둘 수 있고 부부 이별하기 쉬우며, 또한 관성지살이면 돌아다니다 남자를 만나기가 쉽고, 귀신이면 남자로 인해서 망신살이 되며 손재하고 재난 풍파하는 경우가 많다. 지살은 부부궁이 부실하고 변동하는 일이 많으며, 여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지지, 재성, 청강과, 그러니까
지지재성 본기천강과 일간과의 관계성이 대체적으로 좋으면 문제가 적다 그래요. 그러나 그 관계성이 일간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2, 3이 직업 변동이 잦게 되는데 월지살은 모친 성망수가 강하고 사업은 안 하는 것이 길하며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길하다.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 여행, 이주, 해외 출입, 교통수단, 전출입은 일지가 삼합으로 연결될 때 해당이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지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내일은 연살, 겁재천지, 그 다음에 연월망 장반영육화. 그래서 연살은 도화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연살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